좋겠어. 이런 것들을 회로를 거쳐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지금의 제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 이거는 그냥 니네 다 잘못했어도 우리 앞으로 다 잘 살아 이건 거죠? 어떻게 예. 짓게 되는지. 여기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있으신가? 네, 제가 사전조사했는데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 책 제목하고 똑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영화를 홍보하는 행사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티를 만들어서 입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티를 입고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는 티를 입고 행사를 하고 이제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어른 한 분이 너무 화를 내시면서 왜 얘들이 나쁘지 않다는 거냐 그래서 막 그딸같이 막 달려드셔갖고 혼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제목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야기가 많았어요. 너무 확정적이다. 그래서 그 어른처럼 반대편에 그러니까 어쨌든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그 부모님들한테는 제목이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해서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좀 공론화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 안에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제일 괜찮을까?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무슨 일을 했어도 괜찮아. 나를 만나고 오늘부터 달라지고 싶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오늘부터 내가 널 믿고 도와줄게. 어제까지 무슨 일을 했어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제목이 훨씬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네. 아, 그런 사연이 또 있었네요. 근데 진짜 저는 그 선생님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판타지다. 이런 선생님 과연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작이 있었고 특히나 그 원작이 실제 일본에 있었던 실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생활을 10몇 년 전의 생활을 토대로 만든 거라서 아직도 진짜 추운 겨울에 마음의 온도를 올려주는 미담과 그런 일을 실천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더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나오셨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역할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비행이라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밉지 않았어요. 그리고 밉지 않게 그리려는 의도가 굉장히 캐릭터 하나하나에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도 그런 설득 같은 것들을 스스로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일을 하고 있고 어른들은 잣대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엇나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 안에서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용주라는 역할도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왕따 당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비행 청소년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스로 좀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그 역할을 하시면서. 네, 저는 대본을 읽으면서 일단은 딱 명칭이 정해진 게 비행 청소년이다 보니까 어른들에게는 비행 청소년처럼 보이되 저희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귀여움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에 맞게 좀 잘 표현해낸 것 같고요. 지금 본인이 잘 표현해낸 것 같다라고 정리하신 잘한 것 거죠?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감독님이랑 다른 동료 배우들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뭘 좀 드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찬영 배우님한테 1인 2역을 한 거에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1인 2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영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연기를 했다는 거죠.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때 네. 인터뷰 때 말씀드렸죠. 네. 그때 상황이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용주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귀여움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떤 면으로는 터프한 면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 몰려 있기도 하고 쉽지 않은 연기잖아요. 아까 이제 잘 해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려움이 있으셨죠? 네. 제가 잘 표현을 내고 싶어서 근데 정말 생각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에 뭐 지보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주처럼도 살아봤고 부모님과 연락도 끊어봤었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촬영이 끝나고에 제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좀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어느 쪽에? 저는 굉장히 활발하고요. 네. 친구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용주 네, 용주처럼 네. PC방 가서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용주처럼 또 용주를 잘 표현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영화 끝나고 한 거의 1년 정도는 친구를 잘 못 만나고 거의 혼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용주의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감독님 사실 그 배우님을 보면은 손상현 배우 보면은 진짜 말한 것처럼 밝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거기서 좀 약간 어두운 면도 오디션을 통해서 보신 거잖아요. 아까 이제 자아자찬으로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감독님 보시기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캐스팅을 또 하셨는지 좀 얘기 들어볼게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배우였어요. 보통 사실은 나이가 어려도 오디션을 보면 사실은 배우로 오디션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현군은 처음 오디션 볼 때부터 정말 그냥 상현군 앉아서 인사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고 하면은 그냥 지금 모습보다 좀 더 편하게 진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해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용주가 저렇게 생활했을 수도 있겠구나. 네. 용주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근데 하여튼 너무 잘 해줘서 오히려 그 손상현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시나리오 여부에 반영도 되긴 했겠네요. 예, 어느 그래서 부분은. 실제로 연기도 그렇게 해줬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연습하는 동안에 네. 옆에 진영 양도 있지만 굉장히 그 앙상블 세 사람이 네. 앙상블을 만들어냈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손상현 배우님 말대로 그 잘 하신 것 같네요. 감독님 평가도 들으니까 박수를 한번 드릴게요. 결국에 이렇게 박수를 받네요. 네. 제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영 배우님께도 마이크를 좀 드리면서 그 현정 역할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따박따박 진짜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긴 하지만 또 이제 제도 안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는 밝음을 잃지 않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캐릭터로 연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또 좀 약간 현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연기를 할 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현정이란 아이가 일부러 자기가 안 나오고 싶어서 학교를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서 좀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저는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정이란 아이를 연기할 때 현정이란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된 좀 안쓰러운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 사실 진짜 마찬가지로 또 좀 보석 같은 배우를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평가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작업하실 때는 어떠셨고 캐스팅하셨을 때 느낌은 또 캐스팅으로 만나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진영양은 사실 영화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세영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성태네 집에서 있는. 사실 그 역할로 처음에 오디션을 봐서 캐스팅을 했었고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일치월장 그 실력이 늘어서 최종 단계의 현장 역할로 변경이 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정말 그거 제가 어디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네. 정말 좀 뿌듯하고 잘하는 것 같고 예, 정말 진영양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정말 그 공효진 배우만큼이나 네. 개성 있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배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와, 네. 요즘 또 동백꽃 필 무렵으로 주가를 올리고 계신 네, 공효진 배우와 비교를 해주셨네요. 기분 어떠세요? 공효진 배우 제가 워낙에? 공효진 배우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네. 뭔가 너무 먼 배우같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친근한 연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공효진 같은 배우님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오히려 연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네네네. 꼭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네. 확신? 그게 원래 세뇌잖아요. 자꾸 세뇌시키면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저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와, 김재철 배우님은 이제 그냥 저는 이후에도 계속 선생님으로 기억날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같아요. 그냥 배우분 같다, 뭐 역할 같다 이런 느낌 아니라 어디 저기 가서 학교 가면은 저런 선생님 있을 것 같고 저런 선생님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고등학교 3년 잘 보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연기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목소리 때문에 캐스팅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감독님이랑 작업을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선생님으로 캐스팅이 되셨는지 좀 얘기를 좀 사연 들어볼게요. 좀 긴데 네. 최대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중미. 바람이란 영화에서 처음 감독님이랑 작업을 했고 거기서는 3학년 짱 역할로 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되게 학생으로 그때 좀 무서운 역할, 네. 제일 무서운 네. 제일 짱이었으니까 네. 그거 하고 히트란 작품도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공백 기간이 기셨잖아요. 저도 그 사이에 연극 같은 걸 했었고 나이도 들었고. 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제가 친한 연극 배우 형이 그냥 연락이 왔어요. 이성환 감독님 작품 준비하신다는데 너는 또 같이 안 해? 이러는 거예요. 두 작품을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히 자동 캐스팅 되는. 근데 감독님은 공개 오디션을 그때 이렇게 했던 상태고 정말 신인을 뽑으려고 네. 오디션을 하신 상태였는데 제가 또 같이 했던 감독님이니까 용기를 내서 오디션을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거에 또 되게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같이 했던 배우면 보통 영화사 와서 뭐 저 하나 시켜주세요 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러고 싶지 않고 공평하게 오디션 보고 뭐 작은 역할이라도 감독님 하시는 거에 하고 싶어서 오디션을 해서 이제 했는데 뭐 선생님이랑 학생들 이야기라고 하셔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네. 오디션 처음 오디션 볼 때 그 지나가는 체육 선생님 같은 거 있으면 뭐 동료 선생님 같은 거 네, 네. 있으면 시켜주세요. 했더니 그래 내가 좀 어울리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이제 돌아갔고 2차 오디션 때 그 나레이션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길더라고요 나레이션이. 그래서 이게 수상치 않은 역할 같은데 하고 좀 마음을 다해 읽었고 그 나레이션 읽은 걸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오디션 볼 때 연기는 감독님이 중간에 끊으셨어요. 별로라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른 데서.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선생님 역할을 하기에 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면 감사한데 저는 그렇게 좀 차분하고 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랬는데 이 영화로 또 어떤 분들이 되게 고맙다고 영화 네. 보시고 이렇게 네. 인사할 때 네. 너무 애써 주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되려 죄송하고 맞아요. 위로가 네. 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 이 영화를 토대로 저도 좋은 어떤 부분의 선생님 뭐 네. 이나 혹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아, 네. 뭐 감쪽같이 연기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박수를 또 드릴게요. 저는 그때 진짜 생각 한번 해보겠다고 하신 거는 그 성에 차지는 않아서 그냥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캐스팅 하려고 하시다가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기시 씨가 그 오디션 연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네. 그럼 오디션 안 보고 또 두 편이나 하셨으니까 뽑을 법도 한데. 근데 되게 처음에 오디션 볼 때 굉장히 호기롭게 네. 자유연기 준비했다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냥 잘 아는 사이고 하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서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됐다고 그냥 앉으라고 그랬더니 제철 씨도 연기가 좀 이상하죠. 자리에 앉아서 서로 이제 오랜만에 한 7, 8년 만에 보는 거니까 얼굴을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리고 제철 씨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지나가는 선생님 역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알겠다고 어울리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리고 나레이션이 제일 중요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서 오디션을 좀 한번 더 보러 오라고 얘기하고 왔을 때 제가 나레이션을 부탁을 했는데 영화에서 들으신 그 나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죠. 네.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십몇 년 동안 그 책 읽어주는 녹음 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뭔가를 꾸준히 하면서 좋은 일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본인한테도 뜻깊고 저한테도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저하고 작업했던 배우가 무명으로 계속 지내고 있으면서도 뭔가 의미 있고 그런 일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자기의 그 자양분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냥 나오는 건 없네요. 네, 진짜 십몇 년간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쌓아온 것들이 사실 이 민재 선생님의 캐릭터에 진짜 선생님 같아 보이고 진짜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나레이션은 보통 영화에서 굉장히 감독님들이 연출자들이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치거든요. 이게 자칫 너무 많아지면 왜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풀어주지? 라는 생각도 들고 수위 맞추기가 힘들어서 나레이션 잘 시도를 안 하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하신 거는 그만큼 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떤 문장들이 감독님한테 중요하게 관객들에게 가닿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를 하셨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강행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이 책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한 게 2012년 11월이거든요.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서 바로 준비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뭐 제작자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했는데 외색이 짙다. 그리고 이게 너무 에세이이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이걸 나레이션을 제가 느꼈다 그랬더니 말하자면 네가 선생이냐, 네가 관객들을 다 가르치겠다는 거냐,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갈팡질팡 고민도 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를 써보기도 했는데 다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내가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에피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레이션이 대부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고 거기에 제가 약간 좀 더 보태거나 한 것뿐인데 그 이야기가 관객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나레이션이 꼭 필요했고 그게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바람도 사실은 그랬고 스페어 때도 그랬고 그 정상적인 전통적인 영화 만드는 기법에서 좀 벗어나서 작업을 네.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그냥 내 갈 길대로 가보자. 네. 그게 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묵묵히 만들게 됐습니다. 네. 형식적인 면에서 감독님이 지금 새롭다, 이거는 이성환이라는 연출자의 방식이다라고 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 배우들도 그거를 느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영화 현장의 어떤 자연스러움, 자유로움,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스크린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가 진짜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람 때도 거의 이제 그 바람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네, 당연히 있죠. 네. 바람 보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텐데 합숙 훈련하면서 그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접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배우분들한테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또 만들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재미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다른 작업과 다르게 느꼈을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어떤 또 과정을 거쳐서 또 선생님과 제자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냈는지. 한 달에서 한 달간 정도, 뭐 학수까지는 아니고 아침에 한 10시쯤 모여서 이제 한 3, 4시까지 네. 매일 같이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뭐 밥도 먹고 점심시간 때 밥도 먹고 여기까지 다 놓은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짜장면도 많이 먹고 감독님이 문제의 짜장면, 네. 탕수육도 많이 네. 사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한 2주 동안은 리딩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2주 넘어가면서 이제 좀 서로 어느 정도 대사가 숙지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부분도 있고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런 주요 배우 아니고도 젊은 배우들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작은 역할까지도 참여를 많이 해줬어요. 물론 어느 정도 선택이 있었지만 다들 배우고 싶어하고 네. 연기학원 가듯이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2주차 넘어가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연극 연습하듯이 네. 정말 나가서 해보자. 근데 처음에는 어색하죠. 음. 이게 연기 대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자기 역할을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친해지면서 점점 그게 없어졌어요. 정말 그게 함께 오래 하는 거에 대한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야, 네 역할 내가 해볼까? 뭐 이러면서 선생 역할도 그럼 하시나요? 저도 용주 역할도 해본 적도 있고 여자 역할도 심지어 해본 적도 있고 네. 찬영이도 뭐 네. 그 수연이로 나왔던 네. 우리 민주양 역할을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네, 네. 민주하고 찬영이가 서로 바꿔서 그 아까 이렇게 뭐 눈 감아봐 하는 씬 있잖아요. 그거를 네. 남녀가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렇게 하고 다시 제 역할로 가면 연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느껴지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네. 그런 과정들이 놀이하듯이 되게 재밌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서로 막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뭐 노래방 언제 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네. 이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겠죠. 네. 분명히 계속 있다 보면 네. 좋은 배우들끼리 만났으니까 네. 어떤 친화력이 생길 것이다. 음. 그런 장을 만드신 거고 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런 이제 수업하듯이 같이 이제 연습을 했었고 근데 그거는 바람 때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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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때 이제 나오셨던 정우 배우나 손호준 배우나 뭐 그 다 유명해진 배우들도 그때 매일 그쵸? 와서 네. 같이 짜장면 먹고 연습했었는데 물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로 돼서 다른 영화 할 때도 그렇죠. 약간 토대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감독님이 신인 배우를 발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육성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큰 롤을 이제 그 영화에서 맡아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잖아요. 일치월장한다 이런 느낌을 진짜 받으셨었어요? 어떠셨어요? 그 느낌은 먼저 오디션 때부터 살짝 받았던 것 같아요. 이미 첫 만남부터. 네. 왜냐면 오디션도 원래 보통 오디션장을 가면 독백 연기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지정 대본을 주시면
제가 받은 지정 대사만 하는데 감독님은 다르게 딱 오디션장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처음에는 연기를 물론 했지만 두 번째는 그냥 다 감정을 다 빼고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한 번은 쭉 읽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더 빠르게 감정 다 아예 빼서 다시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제 좀 다른 이제 이 배우의 감정들을 좀 알겠냐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고 나니까 제가 했던 연기가 너무 약간 오버스럽고 약간 잘 안 맞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그냥 오디션장에서 연기를 할 때 이렇게 대본을 먼저 받았을 때 그냥 감정을 빼고 빠르게 읽다 보면 이 감정들이 어떤 감정인지 느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해가면서 감정을 익히는 거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런 거구나. 네, 오디션 때부터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상현 배우님 이 정도면은 사실 배우로서도 되게 뭐 무슨 질문 나올 줄 알고 긴장. 나 진짜 안 했어요. 이게 좀 약간 고맙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보통은 이제 오디션 내지는 이제 할 때 이 정도까지 케어를 해주긴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또 느낌들을 받으셨고 어떤 과정들이 저는 되셨는지. 되게 진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색다른 오디션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방법이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는 써먹고 써먹는다고 네. 하면 다른 데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서. 네네 오디션을 볼 때 네. 전 아직도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빠르게 읽어보고 네. 그 다음에 감정을 추가해서 하는 편인데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연기가 좀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저도 느껴요. 네.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요새 또 좋은 결과도 좋은 결과?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니, 감독님 진짜 이 배우들이 임모와 말하는 그 연출의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쉽지 않은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엄청나게 합을 맞추고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분명히 영화에 드러나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들을 계속 감독님이 연출하시면서 고수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되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냥 적응하다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영화 처음 시작했을 때 말하자면 큰 유명한 배우들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신인이었고 나는 영화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35이 넘어서 무작정 영화를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말하자면 제가 아주 어린 7살 때부터 관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 중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영화만 보시는? 극장에서 네. 살았기 와. 때문에 1년에 뭐 많이 볼 때는 100편 그리고 뭐 적게 볼 때 한 6, 70편 정도. 기자가 될 뻔하셨네요. 네.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내가 감독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감독을 하면 저 부분에서는 배우들한테는 이런 거를 좀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첫 작품부터 그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여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들하고 작업을 다 네. 됐으니 나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찍어서 보여주는 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해도 무시합니다. 본인들도 신인 배우이지만 저보다는 경험이 많은 거죠. 네. 단역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찍어서 보여줍니다.
근데 본인들이 연기하는 걸 사실은 찍어서 보는 경험이 많지 배우들이 않죠.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큰 스크린에 계속 프로젝터로 보여주고 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보여줍니다. 네. 보여주고 또 다시 해보라고 하고 또 찍어서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느끼면서 달라지고 있으면 제가 생각했던 거를 얘기해 주면서 아,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사실 빨리 읽는 거에 대해서 계속 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이 근데 감정이 과잉되지 않는 연기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대화가 감정이 과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힘을 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면 부자연스러워지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근육에 힘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하는 연기 방법론이 영화에도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분들이 오늘 많이 나오셔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연출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위주로 들으면서 이 영화의 어떤 형태 같은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 저는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께도 지금부터 마이크를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든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환영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을 할 건 아니라 마음껏 네, 여쭤보시고 질문을 하신 분께는 오늘 그 감독님 음악 작업에도 또 참여를 하셨어요. 연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OST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돼? 네. 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금방. 어떻게 보면은 그 극 중에서 용주가 가장 덜 기행 청소년스럽고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도 묻는다고 말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 용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지 그때 조금 나오긴 했지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다른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 용주에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했어요. 용주 캐릭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케이스는 아닌데 이런 용주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들을 보면 여기서는 아버님이 굉장히 술도 많이 하시고 그런 캐릭터로 나오시는데 사실 용주 같은 그 캐릭터가 실제 사건에서 보면 부모님들하고 형제하고의 사이도 너무 좋고 좋은 친구들도 주변에 있어요. 근데 지근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알게 돼요. 그렇게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충격이었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시나리오 만들면서 그냥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건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얘네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부모님한테 포기할 수도 있겠다. 나한테 하는 걸 볼 때. 그래서 용주는 항상 비행기를 쳐다보는 장면도 나오는데 내가 나만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온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도 더 없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런 경우에 정말 그렇게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부모님들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우리 애가 너무 요즘에 먹는 거 잘 먹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더 많이 냉장고를 채워놓고 근데 용주를 괴롭히던 아이들처럼 괴롭히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먹는 거 다 먹고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실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용주는 더 밝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좀 약간 조사도 하셨었어요? 캐릭터 조사도 혹시? 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이렇게 다른 작품에서 보시고 좀 힌트를 얻기도 하셨는지 궁금해서. 네. 다른 작품보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어, 살펴봤던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서 또 연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역시 두 번째는 많이 드셨는데 한 3분 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신 분부터 드릴게요. 이 배우분들 각자 맡았던 캐릭터에 가장 좋았던 점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아, 네. 배려심. 제가 용주 캐릭터 하면서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거는 서슴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이제 용주를 아니면은 그 저를. 상영분을. 근데 이게 제가 장난치려고 하는 얘기가 네. 아니라 네. 진지하게 저는 드릴게요. 그때 정말 네. 정말 관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네. 네. 오디션 때도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네. 되게 관심이 필요하고 좀 사랑받고 싶어 했던. 조금 힘드셨을 때예요, 혹시? 마음이 네. 외롭고 네. 힘들고 어떤 네.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냥 카테고리로 따졌을 때 입시 아니면은 뭐 진로, 그거는 사랑 뭐 많잖아요.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가족. 때문에 그 가족들이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면서 네. 제철 쌤한테도 많이 안기고 형 누나들도 있고 동생 진영이도 있고 되게 저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철 선생님 많이 안기고 이 부분이 좀 걸리는데 실제로 많이 안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치 않아도 안기니까. 아, 와서 네, 와서 벌써 연애를 잡고 있고 뭐 네. 이러니까 네. 스킨십을 좀 좋아해요. 네, 네, 네. 네, 근데 뭐 저도 좋았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아줬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좋은 일이네요. 영화가 한 좋은 점 하나, 네, 많이 안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현정이 캐릭터로 봤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로는 네, 캐릭터로. 네, 네. 실제로 뭐 이렇게 그 또 상영군처럼 그런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아, 연기를 하면서요? 네, 네. 먼저 제가 연기를 처음 하는 거였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점도 엄청 많고 긴장도 엄청 많이 되고 잘 어려웠었어요. 말하면 왜냐면 제가 작은 세연이라는 역할에서 갑자기 큰 현정이라는 역할로 돼버리니까 제가 부담감도 엄청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을 하면서 진짜 제철 선생님이 같이 역도 많이 맞춰서 해주시고 연기가 조금 어색하다 싶으시면 다시 해볼까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막 이러셔서 진짜 힘을 조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독님도 엄청 연기에 칭찬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막 네 그러셔서 네.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저도 되게 질문하셔가지고 진짜 네. 한참 고민해봤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 민재가 좀 울잖아요. 뭐 네. 마지막 엔딩도 그렇고 그게 사실 뭐 영화상에는 원래 중간이었는데 같지만 그런 눈물 연기를 할 수 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뭐 꼭 우는 씬이 아니어서 상관없지만 제가 뭐 어쨌든 10몇 년 연기하면서 연극 영화과도 나오고 근데 사실 그래요. 뭐 많은 단역 배우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그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그런 어떤 감정적인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큰 역할 아니고는 할 수가 기회가 없거든요. 많이 주어지지 예, 않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첫 주연이기도 한데 저도 되게 이게 슬픔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걸 연기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항상 있었는데 이런 역할을 맡게 돼서 사실 부담도 많이 컸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씬을 찍고 나서는 네.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네. 하고 네. 오는 게 되게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역할을 네. 주셔서 배우분들이 이미 먼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힐링이 됐다라고 하니 이 진심이 진짜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또 질문을 처음에 들어야지 제일 빨리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쪽 그 모자 쓰신 분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실 8일날 라이브톡 해놓고 이렇게 인사정으로 못 와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그때 지난번에 영산에서 무대 인사 때 보고 못 봐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오게 돼서 네. 그리고 우연히 잠깐 한 시간 사이에 또 저 밑에서 또 봐가지고 깜짝을 저 혼자 반가운 척을 막 마치 이웃 만난 것처럼 아까 하고 인사하고 보니까 지인처럼. 이분들은 나를 모르는데 나 혼자 반가워서 아까 잠깐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왜 그랬지 막 후회하고 왔는데 네. 그 뵙게 돼서 일단 너무 좋고요. 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어른이 많이 봐야 되는데 항상 볼 때마다 어른은 정 별로 없고 이런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세계잖아요. 사실 물론 깊이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저는 볼 때마다 메시지가 조금씩 다른 것이 나한테 와닿고 나도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이래서 볼 때마다 그 멘트 선생님이 하는 나레이션도 저한테 좀 다른 것이 오늘은 요거 지난번에는 저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 네. 저처럼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그 나레이션이든 대사든 아니면 뭐 연습할 때 했던 저기든 그 나한테 가장 위안이 됐거나 토닥임이 됐거나 아니면 아무튼 임팩트가 남아있거나 그런 게 어떤 건지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고요. 네. 감독님께는 왜 1인 2역을 썼는지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끝까지 헷갈렸어요. 1인 2역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 자막 보면서 1인 2역이었구나.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전 더 좋았어요. 모르고 봐가지고. 그럼 감독님한테 먼저 왜 1인 2역을 그렇게 네. 써야 했는지 준영 지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민재한테 있는데요. 민재가 준영이는 구하지 못하고 지근이는 구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지근이도 민 선생님이 직접 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민재 선생님한테는 사실 동기부여가 되는 그래서 1인 2역을 가게 된 이유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찬영 군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여서 두 역할을 맡겨도 물론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눈에 알아보시겠지만 충분히 그 다른 감정선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변했죠? 네. 배우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한 문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을 때렸는지. 왜 이렇게 나를? 아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나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나레이션을 많이 읽었는데 네. 저는 주부 나레이션, 같은 나레이션이 많았죠? 네. 그게 어떤 라디오에서도 감독님이랑 출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나레이션을 읽었거든요. 그게 그 부분이에요. 뒤에 네, 그 네. 어떤 꽃이라도 심는 사람이 제대로 심고 시간을 들여 정성스레 가꾸면 반드시 씨앗은 꽃이 된다. 뭐 아이들은 꽃이다. 근데 그게 왜 저한테 와닿았냐면 그게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라든지 네. 그런 저는 배우가 꿈이잖아요. 배우로서 이렇게 일이 없고 힘들어도 내가 이걸 잘 심고 다지면 나는 꽃이 될 거야 라는 저한테도 스스로 되게 위로가 됐던 나레이션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처럼 즐겼어요. 네. 근데 저도 그 아이들은 꽃이다라는 말이 네. 인상 깊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선생님이 먼저 네, 말씀해주신 마이크를 잡으셔가지고. 아. 먼저 잡고 생각을 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꽃이다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가 어떠한 꽃이라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꽃이라도 물도 잘 주고 이러면 꽃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학생으로 봤을 때 제가 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많은데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네네. 진짜 잘 어떤 물을 잘 주면 그 씨앗이 꽃이 될 수 있다. 네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이분 아니라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나레이션은 우리 네. 진영 배우님께 네또 어떤 네. 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용주가 죽고 나서 네. 민재 선생님과 지근이가 제 장례에 와서 용주야 또 올게 하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 또 나를 보러 와주겠구나. 네, 너무 슬픈 거예요. 음. 그게 대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촬영을 아직 안 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딱 영화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사실 그 장면에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촬영 때 그 자리에 저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 찬영이 형의 그 차분하게 그 뱉는 그 대사가 제 가슴을 좀 후벼팠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벼판 대사, 네, 또 보러 올게. 이 영화의 관객분들도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러 올게. 네. 질문은 네 오늘 또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감독님도 네. 감독님도? 네. 감독님은 다 굉장히 사랑하시죠 모든 찢었지만 대사를. 그래도 그 중에서 네, 그럼 들어보죠 감독님도. 네, 이런 질문을 전에 그 영화 홍보할 때 한 번 받았는데요. 저는 정말 고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를 5년 이상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대사나 나레이션 하나 사실 전부 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 제목도 좋고 여러 번 보게 되는 동기가 됐어요 제목이. 같습니다.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을 다 받으면 너무 좋은데 항상 저희가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졌는데 아까 이제 마무리라고 하셨지만 또 다른 이렇게 행사나 토크를 통해서 더 이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좀 마음을 터놓는 그런 막 영화를 막 분석을 해서 뭐 이 장면은 어떻게 찍고 이런 거보다 이 영화의 목적과 어떻게 보면 가닿는 지점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도 그걸 확인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또 계획, 네, 인사말 이것 좀 들으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네. 받으면 아, 네. 질문 하나 더 받으면 좋겠다. 네네. 남학생. 아까 손 드신 분? 여기 네, 네. 누가 들었어요? 여기 네. 두 번째. 지금 뒤돌아보신 안경 끼신 네. 영화를 볼 때 용주가 죽기 전에 그 준영이가 비행기를 그리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좀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의도하셨는지. 예, 맞습니다. 그거 알아채 주신 이제 최초의 관객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날아가고 싶다는, 그러니까 준영이도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용주도 비행기를 쳐다보는 게 영화에서 계속 보여지는 관통하고 있는 말하자면 저도 그렇고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순간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해철이라는 훌륭한 그 아티스트의 노래 중에도 있어요.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깨지 않기를 기도했지라는 가사가 있는데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일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진짜 성장 3부작 이성환의 성장 3부작 쓰셨는데 다음 또 계획도 들어봐야죠. 네. 일단 중편 한 40분 50분 되는 영화를 2편 작업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잘 마무리해서 또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히트라는 제 아픈 손가락인 히트라는 영화를 다시 작업해서 재개봉하는 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으로 또 감동을 알게 되신 분들은 다음 작품들도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냥 근황 감독. 네, 저는 요즘에 드라마 촬영 끝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또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는 뭐 어떤 거 보면 되나요? 우리가 이제 뭘 기다리면 되죠?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확정된 거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영화 봐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똑같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연기 연습도 많이 하고 오디션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꼭 나오게 된다면 많이들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니나네 나라는 영화에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영화 되게 좋은 영화거든요. 네. 그것도 뭐 찾아보시면 김지현 양의 매력을. 저는 여러 영화에 잠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조만간 개봉하는 백두산에도 제가 한 번 잠깐 나올 거예요. 숨은 그림자 찾기처럼. 꼭 찾을게요. 꼭. 네, 그렇게 역할 가리지 않고 지금 작품 뭐 한 것도 있고 지금 오늘도 오디션 보고 왔거든요. 어떤 작품을 그렇게 열심히 저는 좀 먹고 살아야 되는 나이 같아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혹시 발견이 된다면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배경으로 성장 서사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후에 이 영화들이 꼭 마치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시기를 같이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졸업을 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느낌도 들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바깥까지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이렇게 만났지만 진짜 5년 후, 10년 후 다시 이 영화 다시 상영하고 그때 또 이렇게 이런 자리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오늘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배우분들 또 어떤 작품 하실지 많이 이렇게 좀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 작품은 또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본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괜찮아.